고속도로에서요. 아직까지 해 뜨려면 1시간 정도 더 있어야 해가 뜨고 아직 컴컴한 새벽에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달려가다가요? 백으로 하다가 쭉쭉쭉 그래서 탁 시동이 꺼지면 그럼 뒤차 위험한데? 당황스럽죠 일단. 뒤에 올 차가 당황스럽지. 일단 무섭게 차가 내려야 돼. 나니까 내려서 무서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차에서? 내리라고 내려서 하셨잖아요.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예요. 네. 그중에 두 번째 차로에 있었어요. 두 번째 차로에 있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영상은 없고요. 멈추기 한 1, 2초 전부터 있어요. 멈출 거예요. 보겠습니다. 서서히 멈추다 멈춰. 차가 많아. 차도 엄청 많아. 아예 안 간다. 멈췄어요. 2차로예요. 이제 완전히 멈췄어요. 차 저기 트럭이 오프라고 써 있죠? ACC 오프. 위험해.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피할 때도 없고. 근데 이렇게 차가 오는데 여기 절대 내리.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버스도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차가 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아니 와 위험하다. 이거는 진짜 못 너무 내리겠다. 위험해요. 와. 후방 영상 보시죠. 위험하다. 못 내리지 내리다가. 보세요. 이거 너무 무서워. 옆으로 지나가요? 네, 큰 차가 되게 많아요. 이제 완전히 멈춘 거예요, 차가. 위험하다. 네. 트럭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깜빡이. 무서워. 네. 진짜 무서워. 씨. 진짜 무서워. 씨. 진짜 무서워. 씨. 너무 무섭다 이거. 운전자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길 한복판에 완전히 서 있는 건데. 진짜 무서워. 와. 못 내릴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무섭다 저거. 내릴 수도 없고. 46분이나 계셨어요? 이제 해가 떴어요. 예, 이제 해가 떴어요. 떴어요. 해가 떴고 차도 좀 느려지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지나요. 아 공포. 이제- 거의 1시간 계셨네. 거의 1시간. 이제 왔어요. 왔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차가 멈추고 1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공포였을 것 같아요. 차가 아예 못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1시간이나 걸렸어요? 빨리 온다면서요 원래. 그러게. 아까 이런 사고 했으면은 차가 안 움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탈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탈출을 못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 4개월 만에 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 얼마 안 됐네. 얼마 전에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얼마 전에. 하필이면 엄마랑 동생을 태우고 경주에서 출발해서 어머니도 있어? 가족이 다 진짜. 새벽 일찍 좀 여유있게 서울까지 가던 멀리서 오시는 길이었거든요. 너무 멀어. 충주 휴게소에 이제 들려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크루즈 기능을 설정하고 한 1시간 지났나? 갑자기 파워가 제한됩니다라는 문구가 1초 떴다가 사라지면서 제가 갓길로 빠지기도 전에 이제 차 속도가 진짜 순식간에 갑자기 낮아진 상태였고 진짜 순식간에 갑자기 2차선에서 달리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포일까 저게. 네. 동생이 버스 정거장 있다가 버스랑 깔리면서 배꼽 밑으로 신경이 절단이 돼가지고 지금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아. 더군다나 좀 예민한 상태였는데 올라가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무 무서워. 소리 지르고 발작 같은 떨고 성낭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헛소리 같은 거 많이 하고 차 안에서 그러기에는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사고 나면 아,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 지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밤이니까. 와. 심지어 그때 되게 추운 날씨였었거든요. 와 겨울이면 이거 진짜. 점점 차 안에 온도도 차 안이 떨어지고 너무 추웠겠네. 저 히터도 꺼졌어. 아 진짜 공포였겠다.
대해서 너무 위험한.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요. 이 차 사고에 대한 그런 위협 때문에 엄청 빠르다.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도 동생 보고 뒤에 이제 달려오는 차 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너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그 같아요. 불안이 또 오니까. 너무 지옥 같았겠다 진짜 그 안에서. 전기차 정비소에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터라던가 전부 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냉각수는 정상량보다 적게 있었거든요. 이상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차를 갖고 수원에서 내려올 때 또? 경고등이 떴다 사라지면서 엑셀을 밟아도 안 먹히고 그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이거 한 번이 아닌데? 어떻게 타 아우 이거를? 무서워 또.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 번 똑같은 증상을 겪으니까 뒤에 도착하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서비스에 자세하게 정밀 점검을 받아줬어요. 일반상으로는 다 멀쩡한데 부품이 하나 이가 안 맞게 끼워져 있었다. 어머. 부품이 하나 이가 안 맞게 끼워져 있었다. 와이어링이 불량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접촉이 불량이 있었고 진동이 조금 되다 보니까 붙었다, 조금 떨어졌다, 고력수인자고. 무슨 소리야? 이게 100% 확실히 문제가 된 거라고는 저는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사소한 작은 충격에도 부품이 빠지거나 된 상태라면 누가 차의 제조 기술을 믿고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의문이 컸거든요. 와,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타다가 또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늘 운전할 때마다 차 이상 있던 거 타기 싫거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당장 차를 바꿨을 건데 근데 이제 진짜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일 불안해하는 건 뭘까요? 또 다른 그 똑같은 사고가 또 생길까 봐에 대한 불안. 반복이죠, 그건 반복. 없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고시 내용에는 똑같은 결함이 3번 이상 나오면은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3번 동안 세 번 동안 3번 하면 죽죠?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 불안해서 어떻게 타요? 그리고 저거는 일회성이다. 우리가 고쳐줬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니까 차들이 너무 큰 차가 지나가니까 그렇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브레이크 잡는 차도 있었고. 오. 소송을 걸면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위자료 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쩌면 판사가 그 사고 안 났잖아.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소송하세요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바꾸겠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갖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해가 뜨기 전에 작년 11월 13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이른 아침에 음주운전은 밤새 마셨다는 밤새 얘기야? 마시는 거죠. 우와 온다. 어디? 우리 집. 우와 온다. 어디? 우리 집. 어디? 우리 집. 경차 아니야? 경차예요. 제가 80도에서 불박차는 저 앞에 한 간 70, 차가 한 5, 지금 6으로 가고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정상적으로 가셨는데. 운전석 쪽을 그대로 때렸잖아요. 상대는 음주운전. 골반 쪽을 크게 다쳤어요. 이 골반에 보면 요새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동그랗고 요거. 여기 다치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작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분 사고 난 지 이제 10달 지났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분은 언제쯤 다시 걸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대요. 약간.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구나. 와. 얼마나 공포일까 저게. 동생 생일이 11월 3일이었어요.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생일 산책하려고 했어요. 날짜 맞는 날 이제 보자 했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죠. 생일 열흘 지나고. 와, 하필이면 또. 근데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조금 늦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구급대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이라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수습하신 레카 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가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찌그러졌네. 야, 이거 폐차장 아니야? 뜯어졌네 거의 진짜. 와 팔도. 못 알아보겠어 무슨 차인지. 너무 찌그러졌어. 와. 20km 정도를 달려왔더라고요. 술에 취한 채로. 제 동생은 용인 방향 2차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가드레일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제 동생 차량이랑 정면 추돌을 하게 된 사고였어요. 와. 가해자 차량이 제 동생에게 달려와서 부딪힌 게 1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 동생은 노래도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피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아홉 시간 정도 2차례 수술을 했고요. 왼쪽 고관절 쪽이 조금 안 좋게 부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이제 괴사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러고 보니 나 왼쪽 다리가 차가운 것 같아. 감각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잘못 보이셨네. 근데 이번에 재판하면서 알게 됐어요. 초범이 아니라는 걸. 초범이 아니야. 초범이 아니야. 진짜 크게 혼나야 돼. 뭐야. 그래, 원래 했던 사람이 또 해. 했던 사람이 해. 오, 말도 안 돼.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음주가. 근데 이제 가해자 가족들은 음주가 아니라고 하다가 음주인 걸 이제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와서 음주는 맞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음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 그 전날에 술을 먹고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123? 그 수치면은 만취하고도 한참 넘은 수치잖아요. 그 상태로 수원부터 운전을 해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할 말이 없죠. 늦게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한 거야 그냥. 뭘 어떻게 깬 줄을 알 수가 있지? 정식 재판이 열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제서야 만나 뵙고 합의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합의금은 1,000만 원이다. 근데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20개월 할부로 드리겠다. 어? 백화점이야? 그럼 20개월 할부가 안 되면 8개월 할부라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첫날 9시간 수술한 게 병원비가 2,800이에요. 저희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웃기네? 합의금을 받고 끝낼 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했겠죠? 합의금을 받아서 제 동생 몸 상태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고 저 기억은 이제 평생을 가면서 우리 가족을 괴롭힐 텐데 우리한테 정말 미안하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고가 8월 11일 날 났어요. 오후 2시에. 징역 2년에다가 법적 구속을 다 했는데
14일날 항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가해자 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 바탕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재활이 되더라도 제대로 걷지 못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후유장애 진단서도 이미 발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식 기소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와서 합의하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2천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들고 왔어도 부족하지요. 법원에서는 합의가 안 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쳐서 지금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시킨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니라 특가법,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를 특가법을 적용합니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처벌하고 싶은데 1,000만 원 공탁했다. 그래서 징역 2년이다. 1,000만 원 공탁했다. 공탁을 하면 징역이 좀 공탁한 거 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가해자가 물어내야 될 돈 중에서 일부를 미리 갖다 놓은 거라서 가해자는 그만큼 덜 물어내는 거예요. 판사가 공탁 건 것을 참작했지만 저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되든지 오히려 형이 더 높아지든지 아니면 형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저 가해자는 지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속죄금, 집을 팔든지 전세를 빼든지 돈을 빌리든지 그리 해야 징역 2년보다 낮아지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공탁 1,000만 원 거는데 좀 더 걸까? 한 1, 2천만 원 더 걸까? 그 갖고는 항소 기각될 겁니다. 대법원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지 형량에 대한 건 없어요. 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취한 6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상황 파악을 못할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평생에 제 동생이 저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엄마처럼 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는 거 단 하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생을 음주하고 후회를 하고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